우리 경제는 사실 내년도에 조금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 자, 2025년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 전후, 이것도 좀 낙관적으로 본 것 같긴 한데, 우리도 한 1.8에서 2.0 정도로 한국은행에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균형점에서 좀 더 멀어지는 수출과 내수, 그리고 차감 경기, 수출도 줄고, 수입도 줄고, 그리고 내수도 잘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거죠. 2025년 경제 성장률 조정의 가장 주된 동의는 수출 경기 조정에 대한 우려다. 왜냐하면 미국이 관세라든지 또 중국의 성장률 조정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최대의 수출국 두 군데가 전부 다 바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걸로 이제 보는 거죠. 하지만 내수가 여전히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는 것은 금리 문제도 있지만 부채 문제가 너무 크다. 부채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자영업자들이 몰락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되는 긴축재정, 감세해주고 나니까 정부가 쓸 돈이 없다는 얘기죠. 경기에 대한 이제 어떤 온도차, 이건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이다. 정부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서민들이 느끼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크다. 외풍에 취약한 수출과 대투자는 미국 대선 이후에 불안하죠. 안도감보다는 여전히 불안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 2.0 시대에 관세 매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또 미국이 FTA 상대국인 우리나라에도 보편 관세 10%를 부과하게 된다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약 152억 달러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본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미국에 연간 500억 달러 정도의 무역 흑자를 내고 있는데 그거 다 줄어들어 버린다는 얘기죠. 총 수출은 관세 부과 시나리오에 따라서 53억 달러에서 241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정들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는 것만큼 모든 것이 다 올 것이냐. 문제는 좋은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뭔가 해소하든지 아니면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통화정책에 대한 고민들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 전망. 사실은 이제 미국의 금리 전망은 그 사이에는 좀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향 조정되는 미국의 중립금리와 지속되는 미국의 달러 강세예요. 물가가 잡히지 않고 그렇다면은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미국의 금리는 조금 더 높은 수준에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팬데믹 국면의 통화정책 이후에 성장보다는 물가에 누적적이고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스태그플레이션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그만큼 높아진 불안과 예민해진 시장이에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마찬가지로 팬데믹 국면에서도 성장률 수렴점은 낮아지고 있는 것이고, 국제적인 마찰 증가와 글로벌 무역이 후퇴되고 있고, 광범위한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팬데믹 이후에 물가 수렴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와는 달리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내용이 다른 양적 완화. 내용이 다른 양적 완화라고 하는 돈을 확 풀어버렸다는 거죠. 초과저축은 성장률보다 물가에 더 세계적이고 누적적으로 작용한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생활비 대주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중국 영향과 공급망 요인에 따른 마찰적 비용도 또 다른 요인이죠. 그러니까 중국에 싼 물건이 들어왔었는데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 내에 물가가 올라간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내년도 주식시장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하는 건데요. 2025년 코스피 지수 바닥을 한 2,300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업황, 실적 불확실성이 컸던 상황에서 우리나라 관련 산업과 기업의 부정적인 정책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트럼프의 보편 관세, 대중국의 60% 관세, 대중국 반도체 규제, AI 산업에 대한 규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라든지 칩스 액트 폐기 가능성.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쪽에서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다 없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와 자동차 메이커들이 발작적인 주가 하락이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2,300포인트 정도를 바닥으로 보는 이유는 우리가 뭐 PER이라든지 아니면 PBR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요 정도, 뭐 평균 2,300 정도를 아주 단단한 바닥. 저도 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위쪽으로 얼마나 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위쪽으로. 그래서 코스피 상단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만약에 2,550포인트를 돌파한다면 3,000포인트까지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 이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외국인 자금도 들어와야 되고,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려면 기업들 실적이 좋아져야 되고, 이런데 이런 것들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근데 문제는 트럼프 2.0 시대에 과연 우리가 그걸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 전략을 한번 말씀드린다면,
상반기까지는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기저효과와 미국 수요 둔화로 인해서 물가는 안정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금리 인하를 계속할 여지는 있어요. 하지만 한미 간의 금리가 벌어지고 그다음에 이것이 부동산 가격을 더 끌어올린다면 머리가 아플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미국 쪽은 우리가 지금 관세를 부과받고 하니까 미국이 아닌 그쪽으로 한번 보면서 신흥국이나 신흥아시아 쪽, 그리고 혹시 미국 쪽에서의 상황이 바뀌게 된다면은 우리 쪽도 훈풍이 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긴 하는데 이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물가 기저효과가 없어지고 경기도 견조해지고 금리 인하를 단행에 따른 수요층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이기 정책이 가시화되고 시행될 경우에 다시 한번 물가 상승, 채권금리 상승 압박 불가피하고,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조기 종료될 경우에 그렇다면 우리도 금리를 못 내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우리는 수익을 내기보다는 위험 관리를 하는데 좀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미국을 어떻게 공략하느냐, 또 미국으로부터 오는 그 압박들을 우리가 어떻게 비켜서 우리의 경제 정책을 이어갈 것이냐,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